네. 오늘 지금 9시 26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인 참여하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 마음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GV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지만 사실 그냥 게스트 빚이실 뿐입니다. 예, 저라는 게스트가 와서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눌 뿐이에요. 하지만 보통은 친절하게 줄거리를 읊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아트하우스 모모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좀 그냥 선형적으로 줄거리를 좀 커버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시간에 좀 많이 다루지 못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케이티 오브라이언이라는 배우가 열연한 역할이 있죠. 혹시 아세요? 아, 모르세요? 방금 영화를 봤는데 큰 여자분 있었잖아요. 예, 그쵸. 제키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분의 좀 시선으로 한번 영화를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 제키는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오클라호마라는 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미국의 중남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루라고 하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열연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크레이터 짐이 있는 그 공간은 뉴멕시코주예요. 누가 이렇게 자꾸 치니?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한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의 크기가 잘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키가 여행을 시작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오클라호마였죠. 그래서 입양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뭐 뚱뚱하다고 왕따도 당했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뉴멕시코주까지는 비행기로 한 4시간. 그래서 운전을 하거나 버스를 타게 되면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사실 지금 서울에서 광주에 가는 걸 생각해보면 운전하면 한 4시간? 그죠? 예. 그 정도를 생각해보면 제키가 여기까지 오기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자기 삶을 바꿀 정도의 결심을 하고 나온 것이죠. 누가 그래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약간 혐오 이런 거 아니죠? 예. 조금. 극장에 연락을 드려놔가지고. 네네. 아, 극장에서 그러는 거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오클라호마주에서 뉴멕시코주까지 왔어요. 근데 이 뉴멕시코주에는요, 이 제키가 그렇게 염원하는 라스베가스가 있는 주이기도 하고요. 아, 바꿀까요? 네. 그리고 루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된 이 지역 있죠? 여기는 뉴멕시코주의 어떤 지역입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로부터는 그래도 조금 몇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지역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요. 그냥 오지 않고 막 히치하이킹하고 되게 위험하게 왔어요. 예, 뉴멕시코주까지 와서 맨 처음 누굴 만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쵸. 루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예, 제이제를 먼저 만납니다. 왜냐면 일자를 구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성매매 불사합니다. 예. 그런 것을 뭐 크게 뭐 내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키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예, 일자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격장에서 일을 하게 되죠. 사격장은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루의 애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눈치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불쾌해서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익숙한 얘기입니다.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열연한 루이즈라는 이름을 가진 룰루 혹은 루라고도 불리는 이 인물은 좀 흥미롭게도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아요. 성도 같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는 진짜 자기의 클론을 필요로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게 자기의 미래 연인이 될 사람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격장이었죠. 예.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어차피 라스베가스 가서 대회에서 상을 받아야 되니까 운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레이터 짐이라고 하는 헬스장에 갑니다. 거기서 드디어 주인공을 만나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예. 루랑 잘 되기 전에
헬스장에 있는 남성들 둘이 와서 조금 이렇게 해요. 예. 자기들이랑 좀 차 한잔 할 수 있냐, 술 한잔 할 수 있냐.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잘못한 건 아닌데, 두시. 예. 거기서부터 사실 이 영화는 색깔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폭력이 바로 나오는 곳이다라는 거. 예. 그래서 어쨌든 루가 말려가지고 그날 그들은 이제 처음으로 서로 마음도 확인하고 이제 스테로이드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대충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는 코르티솔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맞는, 여러분들 많이 해보신 그런 거고요. 여기서 하는 스테로이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단백질 경화라고 하나요? 예,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보디빌더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왜 약물했다라고 할 때 예, 근육을 갑자기 급성장시키거나 예, 어떤 뭐 사실 아마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쓰고 있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연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당시에 이렇게 짐에서까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영화의 배경은 대충 1989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990년에 스테로이드 규제 법이 미국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인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완전하게 그냥 무법지대처럼 스테로이드가 엄청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요. 제키 같은 사람한테 스테로이드는 일단은 조금 접근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루가 스테로이드 할래? 그랬을 때 나 내추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건 정확히 스테로이드를 쓰는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추럴이 있고 로이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로이더는 스테로이드를 맞고 예, 하시는 분이고 아니면 이제 내추럴인 거죠. 근데 아마 제키도 아주 흥미가 없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인은 원래 내추럴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로이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실제로 로이드 레이즈라고 하는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이 되고 참을성이 없어진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감독인 로즈 글래스 감독은 그런 면면들에 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스테로이드가 누군가한테 그냥 단순히 운동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일이었겠지만 제키 같은 여성 혹은 또 다른 꿈을 꾸는 여성들한테는 자기 몸의 가능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약물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동성애 같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제키는 계속 순수한 친구였어요. 아시다시피. 예. 그냥 조금 JJ를 조금 즐겼을 뿐이죠. 근데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애인이 원한다 그랬잖아요.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죽여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었다고. 예. 너무 억울하지만 그 좀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운 나쁘게 이 루의 형부인 JJ를 죽인 날이 바로 고대하던 라스베가스 대회 전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목적 하나로 집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사람 좀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 꿈을 접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루는 조금은 이성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좀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된다 지금. 너 지금 살인했다. 근데 짜증나도 나도 아는데 살인한 거 나도 짜증나지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조금 화도 나고 그래서 막 가둬놓고 이러려니까 스테로이드 나도 조금 더 먹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히치하이킹해서 대회장까지 가고 그죠? 대회장에서도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스테로이드 뭐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 어떤 뭐 피로에 의해서도 있겠고 해서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음식물을 뱉어냈지만 약간 판타지처럼 루라는 존재를 뱉어낸 상황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머릿속으로 확 치고 들어옵니다. 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뒤에 그냥 멀쩡한 다른 보디빌더 선수들인데 돼지 같은 년 뭐 그렇게 처먹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나한테는 들리죠. 그래서 가서 또 뚜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고서는 경찰서 쫓 갔는데 경찰서에서 애인한테 어쨌든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전화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누가 받아요? 우리 데이 쌍년이. 우린 더 이상 네가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면은 딱 끊어버려요. 그죠? 왜? 핸드폰이 없는 세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시대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맛있는 오해죠. 그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아는 번호가 뭐밖에 없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루의 애비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루의 아버지가 구해줍니다. 그죠? 근데 그와 동시에 루의 아버지는
살인을 또 종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루의 그 당시 잠시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데이지를 죽이게 만들고 그 사건을 해서 완전히 예,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까지 설명하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았는데요. 어쨌든 여기 채팅이 있으니까 한번 또 부득이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옷을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셨네요. 예. 이 크리에이터즘은 저번에 주비를 하고 나서 조금 잘했다고 느끼셨나봐요. 그래서 배급사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도 더 이쁨 받기 위해서 더 옷도 입고 왔어요. 예. 이렇게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랑은 자해다. 이렇게 좀. 너는 사랑하지 마. 명대사. 네. 그 제키는 페미인가 부치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죠. 질문도 하셨어요. 스테로이드는 이꼴 욕망, 이꼴 사랑의 현실화라고 보이는데 장르에 비해 다소 과장되게 우스꽝스러울이 많지 헐크처럼 표현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저 영화적 극적 요소일까요? 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테로이드에 보면은 막 되게 근육에 막 그 혈관을 타고 가는 막 그 꿈틀꿈틀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몇몇 요소들이 되게 초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류를 토해내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과하게 작용하는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그 제키가 엄청 커지는 거. 예, 그 장면들 어떠셨어요, 여러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이 정도로 견딜 수 없었다. 난 좀 할 말이 있다. 혹시 있으세요? 그 장면들 어떠셨어요? 좋아요. 왜 좋아요? 멋있어요. 이분들한테 우스꽝스럽게 그래요. 어떤 분한테는 되게 멋있다. 어떤 분은 되게 과장되게 표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영화가 초현실화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불편하거나 되게 서사를 대충 그냥 뭉뚱거려서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잘 쓰였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초현실적인 요소가 되게 뜬금없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다른 요소들 역시 충분히 초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멕시코라고 하는 총기 반입 혹은 사용 자체가 불법인데 사격장을 운영하는 무기상인 아버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가 되게 초현실적 느와르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막 그런 데일리 무비 브이로그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게 잘 들어맞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래요. 머리 긁는 분. 저분 혹시 마이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손 좀 계속 들고 계셔주세요. 네, 마이크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넘겨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그 장면들? 사실 저는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 너 그 중독이에요. 이반지아님 보러 두 번째 왔는데 이해합니다. 예. 네, 첫 번째 봤을 때는 그 초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시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런 초현실적인 부분들이 뭔가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제키를 엄청나게 거대하게 그린 게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처음에 제이제를 죽일 때도 엄청 크게 그려지거든요. 네. 다시 보니까 또 보였던 게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큰 모습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기부터- 복선이 있었던 거네요, 사실은. 네네네. 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그 아버지를 그냥 죽여도 상관없잖아요, 제키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그 이 사람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이제 눌러버리는, 그렇게 해서 그분 이름이 뭐죠? 그 어쨌든 루의 아빠가 루이 아빠, 루이 애기. 네. 루이예요. 네, 그 루의 아빠가 결국엔 총구를 항상 누군가에게 겨누고 그 총구를 누군가에게 총을 쥐어줘서 총구를 다른 사람에 겨누게 하는 사람인데 루한테로 이제 하여금 완전히 이제 제압당하고 그렇죠.
총을 입안에 쑤셔 넣게 되는 네네. 모멸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치여서 저는 다시 보니까 훨씬 넣어서 더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긴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조금 주세요. 네. 관객 측은 굉장히 논리정연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놀라버렸어요. 네. 네, 세상에 좋은 관객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감사합니다. 또 약간 쓸데없는 질문들 있어요. 루의 어머니 초성화가 제클린 케네디 느낌 나는데 우연일까요? 우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영화 배경이 80년대 후반이죠. 네, 89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대. 이반자님은 이 영화가 이런 시대적 배경을 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그 보디빌딩의 유행, 예, 최고의 유행이 80년대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남성 보디빌더들이 훨씬 더 많이 활발히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미스 올림피아, 그러니까 이 대회를 올림피아라고 부르는데요. 미즈도 아니고 미스 올림피아가 1980년에 처음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클라호마에 사는 제키 같은 사람이 9년 정도 동안 좀 꿈을 키울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미디어는 우리 같이 지금 인터넷이 아니라 TV, 라디오, 잡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잡지 구독이 아마 주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사실들이 아마 보디빌딩에 처음에 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시대백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번 GV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그 여성 동성애자 안에 여러 성역할들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팬부치만 얘기하진 않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훨씬 더 심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온 인물들은 그런 기존의 팬부치 상들을 굉장히 많이 어지럽게 해버리는, 예, 굉장히 많은 전복들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시대를 갖다가 굉장히 요즘 시대 젠지적인 어떤 인물들을 들이미는 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아까 극장이 아까 노크 소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둘은 죽은 거예요? 건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예,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키의 목표는 라스베가스 가서 이기고 루랑 같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트레이너가 되고 이런 것이 꿈이라고 했죠. 예. 실제로 이 역할을 했었던 케이티 오브라이언은 7년 동안 경찰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실제 본인도 보디빌딩을 하고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서, 예,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연기랑 병행하고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굉장히 이 역할에 맞춤인 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네, 티셔츠 찾아보니 품절이라고 합니다. 예. 히치하이킹 하는 차 아저씨들이 너무 착하다 이런 말들이 또 있네요. 그냥 해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번 GV 때도 토하는 장면에 대한 애정을 좀 보였었는데요. 예. 토하는 장면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디빌딩 경기장에서 룰을 토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토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죠? 데이지가 토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토는 정말 뭔가가 전혀 소화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키 역시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보디빌딩장에 갔는데 결국 그냥 아무것도 소화 안 된, 거의 정말 그 계란 흰자 같은 그 루가 뱉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데이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언제 그만둘까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부터 루한테 엄청 계속 호감을 보이고 계속 거절하고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예, 이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즐거웠습니다. 예. 배웅하느라고 잠깐 잊었어요. 어떤 말을? 데이지가 그 소화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예, 데이지가 처음 굉장히 많은 거절을 사실 루한테 당하거든요. 근데 데이지가 한 번 승기를 잡습니다. 아시죠? 예. 왜냐면 제이제이를 유기하러 가는 그 커플을 본 거죠.
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데이지가 모른 척 그냥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바로 이 힘의 역학을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나 말할까봐 생각하고 있어. 경찰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쾌감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같이 마가리타 먹고 잘 먹다가 집까지 왔을 때, 루의 집까지 왔을 때 데이지는 더 놀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루는 됐어, 이제 얘 해결했어. 얘 이제 증언 안 할 거야 라는 걸 아니까 또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토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키한테 총 맞느라고 좀 토하는 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그토록 많은 거절을 당했던 데이지가 그전에 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토할 수밖에 없었던 때는 한 번 자기가 뭔가 승기를 잡았다. 이제 루는 내 거야. 내가 좀 더 정보든 뭐든 우위에 있어 라고 했는데 얘는 또 똑같이 나를 거절할 때 그게 마지막 살아있던 데이지의 행위였다는 거. 예. 그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저 구토 변기 이렇게 찍는 거 좀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예, 그 부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정신없는 와중에 고양이를 챙겨서 다행이었다.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그 트럭씬에 고양이 창문 열려 있는데 그렇게 가도 되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예. 예. 그죠? 루 아버지는 곤충들을 먹으려고 키운 것이었다. 사실 이것 역시도 사실 그 루와의 관계가 많이 연상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되게 이 아버지가 곤충을 먹는 거 역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똘추비언 이야기라 초현실화가 크게 거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헤테로였으면 확 뜬금없었을 듯.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약간 엄청 큰 여자는 공포의 대상, 초자연적 공포 요소 같은 거였는데 루의 눈에는 엄청 사랑스럽게 보여서 뭔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 요소도 사랑스럽게 보고 말아버리는 레즈비언의 어떠함,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여전히 새롭다라는 것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모양의 여성들이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고 사실 한국에선 저는 스우파가 준 충격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예.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근육질의 여성들이 그동안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방식은 사실 남자 같은 여자 혹은 여자 같지 않은 여자. 그래서 굉장히 성애적으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니면 되게 웃긴 대상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선 굉장히 순수하게 루에게는 정말 사랑 그 자체의 인물이잖아요. 너무 멋지고 그냥 그로서 완벽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도 좀 낯선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두 분 찾아오고 계십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해요.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조금 자꾸 퍼즈가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셔주셨네요. 헬스장에서 너의 몸은 네가 믿는 대로이다. 그런 말을 비춰줘서 커질 당시에 정신력의 시각화 같은 느낌으로 느끼기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사실 그 헬스장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 되게 인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저도 좀 적어봤습니다. 정신이 몸을 달성케 한다. 몸은 생각하는 대로 완성된다. 운명은 곧 결심이다. 넌 운동할 때 제일 예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말이 적혀있는 헬스장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데 오히려 되게 진솔하게 써있는 게 좀 신기했고 또 하나는 저게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초반에 굉장히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들의 신체를 조명하면서 저런 메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마초적인 메시지인데 그와 동시에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이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굉장히 21세기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키도 결국 루를 한 대 치게 되는데 루가 결국 언니처럼
자기를 언니가 그랬듯이 때리는 애인을 계속 만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너무 슬퍼요. 그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슬프지 않을까요? 자, 슬퍼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사랑하지 마십시오. 네. 제키 시각화의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애인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분노나 뭐든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시각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만으로도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라는 장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루는 자기가 아빠랑 다르다고 계속 되뇌이고 되뇌이는데 영화에서는 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자세, 뭐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들. 근데 루도 결국 루의 애비처럼 제키를 통제하려고 할까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영화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유전도 이기는 제키가 있어서 예. 그럽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는데 이 끝에 장수벌레도 같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또 여기서 본인들끼리 또 문답을 하세요. 루가 계속 중독을 끊으려고 하는데 결국엔 끊지 못하는 모습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를 못 끊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루가 중독을 끊지 못하는 건 비건강한 연애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제키가 사고치고 그걸 덮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서 일종의 도파민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약 같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연애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 역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머리 긴 금발 팹녀 자꾸 생각나요. 데이지. 네. 데이지, 그죠. 데이지의 여운이 저도 좀 있습니다. 데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지? 네? 안타까워요. 데이지. 근데 좀 자기가 약간 매를 보는 안타깝긴 한데 또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죠? 조금 징하기도 하고. 그걸 또 보면은 왜 데이지도 JJ랑 잤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막 그 카마를 어떻게 입겠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데이지가 맞아요. 이렇게 은근 똑똑한 점이 전 되게 좀 재밌었고, 좀 흥미로운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힘드네요. 이 채팅과 여러분을 함께 본다는 것이. 이게 이중노동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귀찮아서 좀 그만 보겠습니다. 할 말 있으신 분들은 좀 손을 들어주세요. 왜냐면 맥이 좀 끊겨서 좀 제가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루의 불안과 제키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루의 불안은 뭐 때문이었나요? 그죠? 언니에 대한 불안이 있었죠. 언니가 죽을까봐. 그리고 애비가 뭔 짓을 했는지 어디까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 정보 불확실성의 불안. 그리고 실제로 FBI에서 쫓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성 정체성에 대한 불안도 있었겠죠. 초반 부분에 보면은 체육관에서 그 제키 꼬시는 남자애들이 루 아가씨 너 이렇게 불러도 되나 너 근데 너 유명한 레즈비언이잖아 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어떤 불안정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하면 제키는 사실 의외로 굉장히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확신을 더 확실히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 하나, 어떻게 보면 터널 비전이 되는 건데 목표 하나만 보는 거죠. 나는 저기 가서 1등 할 거야. 그 생각만 계속 있는 거. 그런데도 여전히 그 확신은 루 없이는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계속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그 대비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또 나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좀 할 말 있다 하는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저쪽에.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키가 오클라호마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색다르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 지역이 토네이도가 엄청 많이 나오는 지역이래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키가 막 내가 이런 사랑을 해서 뭐 이딴 사랑에 빠져서 하는데 정작 본인이 토네이도처럼 그 그쵸. 사랑에 한 번에 확 빠지고 이렇게 모든 걸 휩쓸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연관지어서 그 토하는 장면도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해주신 거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룰을 사랑한 나머지 삼켜버린 그 상태에서 버림받은 느낌도 들고 이제 느껴지는 감정들을 거부 반응으로 이렇게 토한 게 아닐까? 네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지역 특성이 캐릭터에 잘 녹아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오클라호마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곳이기도 하고 뭐 땅의 87%인가가 농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언급을 하죠. 제키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자기의 큰 부분을 떠나와서 여행을 시작한 입장에서 이제 살인부터 시작한 제키였습니다. 예. 또 난 영화에서 이런 부분 좀 얘기해보고 싶었다. 있으세요? 이쪽에 또. 저는 좀 궁금한 게 저희 이반지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누가 누구의 세계를 더 확장해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좆된 것 같긴 한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일단 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루는 사실 거의 아빠가 무법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 먹는 대로. 근데 제키가 처음에 떠나자고 했을 때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누구보다 되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쵸. 제키가 확장을 해주긴 했는데 되게 좀 좆되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죠? 확장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평생 그냥 시체 닦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제키 깰까 막 이렇게 막 조용히 죽이고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그쵸 여성 동성애자들의 관계가 그렇긴 합니다. 네. 임상에서 그래요. 임상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확장됐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어쨌든 아비를 죽이고 자기의 근본들을 다 부정하고 완전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나아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에는 확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제키의 경우는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일단 이 친구가 자기가 속한 곳에서 멀리 이미 떠나온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란 면에서 좀 되게 응원하고 싶은데 사실 룰을 안 만났으면 그냥 대회에 온전히 가서 정말 얘가 꿈꾸는 대로 뭐 거기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가 되고 이렇게 쭉쭉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스테로이드를 하기 전에도 그 뚜쉬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디 약간 그런 성정을 타고난 친구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좀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키의 경우에는 확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죠. 마지막에 뭐 헬스 죄송합니다. 그 올림피아 대회에서 상을 받고 이런 것은 못했지만 어쨌든 애인과 함께 떠나고 있잖아요. 어딘가로.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도 뭔가 확장적으로 가고 있긴 하죠. 그리고 전에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정말 힘들어서 가족한테 전화할 때도 엄마가 You monster, 그죠? 전화하기만 해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루라는 좀 약간 치사거리 해주는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세계가 확장됐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네.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또 나도 할 말이 있다. 네, 저쪽에 또 손 좀 들고 계셔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영화 제목 무슨 뜻인지 이반지아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러브라이즈 블리딩이요. 제목 보고 진짜 저 좀 심란하죠, 그죠? 또 저기 임상적인 제목이기도 하고. 네. 이게 제가 저번에 찾아보니까 뭐 말 그대로 정말 뭐 사랑, 거짓말, 그다음 뭐 피 흘리고 뭐 이런 거 뜻도 있겠지만 또 저게 꽃 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맨드라미 종류 중에 이렇게 피 흘리는 것 같은 모양으로 생긴 꽃 이름이고 또 그게 약간 뭐 비극적 사랑 뭐 약간 이런 또 뜻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영화를 다 보고 나선 이 제목이 조금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저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더 짜치는 제목이 아니었던 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랑의 끝에서 뭐 이런 것들. 사랑하지만 너무 아프니까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러면 진짜 흥행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또 러브라이즈, 러블라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낫잖아요. 예. 예,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예, 저쪽 끝에,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드세요. 여러분, 제가 이래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끝내려고 이렇게 다 손을 들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으면은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카톡장 같은 거까지 보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죠? 여러분도 좀 반성을 하시고,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총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투시가 정말 이제 영화의 큰 축을 그쵸.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감독은 정말 투시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결국 이 둘은 이제 이 둘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폭력과 살인의 형태를 보면 그 총으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시로 죽이거나 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제키가 데이지를 쏴서 데이지 죽었어라고 하는데도 그 결국 이제 데이지를 끝내는 것은 이제 뚜시였다라는 그쵸, 그쵸. 것을 보고 나서 정말 감독은 뚜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루 에비하고 루는 정말 다른, 그러니까 뭐 똑같이 뭐 죽이고 너도 패잖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나는 내 에비랑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에비의 질서 자체는 총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키랑 초반에 의견이 갈리는 게 보였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사실 제키가 커졌을 때 왜 루가 에비한테 방아쇠를 안 당기는지 이해가 솔직히 안 갔거든요. 또 물론 뭐 이게 뭘 좀 더 굴려보면 그래 FBI가 제대로 막 뭐 범죄를 파헤쳐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벌받게 하려고 그랬겠지 생각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참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것들 다 어떤 에비의 법도라면 그것들과 다 반하는 어떤 것을 가는 거. 예. 재밌네요, 그것도. 좋습니다. 아까 또 손 드신 분, 예, 이쪽 먼저 갈게요. 저쪽에 한 분 더 계셨었는데. 안녕하세요. 그 루의 집안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네. 에비도 진짜 말도 안 되고 언니도 남편한테 미쳐가지고 그쵸. 가족 폭력당하면서 사는데 결국 루는 그 둘과 헤어질 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루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헤어졌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반지아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게 정확히 그냥 정말 그 뜻이 아닌 욕처럼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언니가 왜 제키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줄 때는 막 I love you sis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게 진짜 언니 사랑이 아니라 시청률 이렇게 하고 약간 그 느낌이었어가지고 예. 그쵸. 하지만 여전히 러브이죠. 그렇네요. 아까 이쪽에 또 손 드셨던 분, 예. 분이 세카이가 어떻게 넓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 잘 못 들었어요. 아까 앞에 분이 세카이가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 세카이 둘이가 만나서 세계를 말씀하세요. 혹시 오타쿠십니까? 갑자기 왜 일본어를 오타쿠 연습생인가요? 그래요. 네, 예. 두 세계라는 좋은 말이 있으니까. 두 명이 만나서 세계가 넓어진 거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네. 그 둘의 세계가 넓어지지 못했다. 오타쿠로서의 어떤 입장이십니까? 세계가 넓어지지 그냥 못했다. 예. 저 상태가 이제 세계가 넓어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름과 불의 만남처럼 그냥 세계가 넓어졌다라고 느낌이 아니고 뭔가 네. 결합해서 그냥 불타버리는. 서로가 서로 그냥 강화만 계속 시키는 네. 관계. 그냥 그러니까 세계가 넓어진다고 하면 마치 약간 견문이 넓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와우 이런 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깊어져 버린. 약간 내가 화나면 때리는데 화나면 더 세게 때리고 그쵸.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마치 세게 더 때리고 그죠. 네, 넓어졌다기보다 뭔가 더 어. 막
좁아진 느낌 같이 들었고 세계가 그냥 폭발해버린 게 아닐까요? 네, 약간 그죠?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아까 뒤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처음에 그 장인어른 만날 때 그 제키가 아, 본인만의 어휘가 좀 있으신데, 네, 죄송하지만, 네, 루의 아버지라고 좀 네, 부탁드릴게요. 루의 아버지를 네. 제키가 만날 때 네. 제키가 네, 맞아요. 만날 때 너 총 쏠 줄 너 총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난 내 힘을 그죠. 믿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되게 페미니즘처럼 말했죠. 네. 네. 그래서 약간 자꾸 손으로 죽이나 아, 처음보다 세다는 걸 내가 보여주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막 계속 커지는 것도 네. 다 약간 자기 몸이 커지고 약간 자아가 커지고 막 네. 집착이나 사랑이 커지면 막 걔가 초현실적으로 막 거대해지면서 막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 뭔가 자기의 자기 몸이랑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엄청 거대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번 질문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사실 여전히 왜 여성 살인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무기는 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살인이 있을 때도 아, 여자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는 없었을 거야. 이런 식의 통념이 많이 있고. 근데 그 제키가 JJ를 죽인 그 시신 있잖아요. 그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아 이런 것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그걸 보여주는 게 되게 막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저게 어쩌면 내가 그동안 살면서 많은 그 남성 범죄자들이나 그런 나쁜 짓을 한 남성들이 벌을 받을 때 상상한 모양이 사실 저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아주 그냥 예, 그런 모든 윤리성을 내려놓고 그냥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죽음이라니라는 좀 느낌? 예,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네, 저쪽에 손을 번쩍 드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1분 남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세요. 좀 꼭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루가 등장할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서 그쵸. 그 듣는 카세트 테이프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막 세뇌와 같다 흡연은 막 이러면서 그쵸. 나중에 언니를 형용할 때도 언니는 완전히 세뇌됐어. 그래서 가정폭력범한테 계속 당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세뇌 그리고 뭐 흡연 중독 이거에 대해서 계속 다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세뇌를 한 주체가 뭐 루의 애비라든지 뭐 이 가정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이 주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주제를 저는 사실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왠지 이때가 어쨌든 뭐 또 보디빌딩 역사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보디빌딩이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냉전 시대였던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소련에선 계속 뭔가 소련이란 말도 좀 러시아 쓸 수 있는데 네. 그 러시아 쪽에서는 어쨌든 뭔가 계속 그 불법 금지 약물을 쓰고 저렇게 커지고 뭔가 미국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그런 이미지 싸움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세뇌란 말 들으니까 또 그런 냉전 시대의 어떤 예, 키워드라는 느낌도 또 들기도 하네요. 예. 혹시 뭐 이에 관련해서나 뭐 영화 관련해서 또 얘기해 주실 분들 있을까요? 네, 이쪽에. 네, 아마 이분하고 한 분 정도 더 말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재밌게 봤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하면서 들었고 보니까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루는 계속 세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뭐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비해서 제키는 굉장히 자기를 통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제키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키우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통제를 해서 자신의 몸을 키우는 행위니까는. 네네. 그래서 그런 반대되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루가 제키한테 끌려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 둘의 사랑을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지점이 좀 많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서 네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왜냐면 초반에 루가 어쨌든 제키한테 스테로이드 그 권할 때 생각나세요? 나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빗정 마른 두 팔을 들어 그냥 앞에 선보였는데요. 예. 그쵸. 그리고 저는 맞아요. 이거 좀 연결된 그것으로 왜 루가 제키 가둬놨었잖아요. 사람 죽이고 나서. 근데 고작 뚫고 나가서 간다는 곳이 어디였다? 헬스장이었다는 곳이 좀 시대적 울림이 있지 않나요? 지금 21세기? 예. 그렇습니다. 그 몸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 또 그렇게 둘이 서로 얽힐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 분 정도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나 이 얘기 꼭 해보고 싶다. 오늘 이 얘기 좀 안 나온 것 같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관례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되게 가벼운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네네.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제가 무겁게 돌려드릴게요. 네. 누가 이제 목욕탕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네네. 욕실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이 과연 저는 이런 질문하려고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오늘 뭐 이반자 집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좀 뭐 사실 했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암시하는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루도 그렇게 제키가 막 JJ한테 막 너 즐겼어? 너 그렇게 막 쉽게 안 하구나 자 이런 느낌이었죠. 사실 루 역시도 조금은 창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퀴어브 축제가 아니고 러브라이즈 뮤직의 주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유명한 대사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왜? 너무 아프니까. 네, 자, 그거 하나만 여러분 진짜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윤리를 갖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면 모든 해결된다라는 마음은 진짜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이죠. 네. 이런 것을 영화 보고 또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앞에 기차 막 나오면 또 도망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따라하면 다 어떻게 인생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뭐 되게 덥고 사실 월요일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표가 팔려서 되게 쾌감이 있더라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사실 뭐 이반자의 주입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이 훨씬 더 재밌고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분명 저를 믿고 또 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정리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이반자의 공간 침투라는 책을 창비해서 냈거든요. 혹시 이반자 오늘 토크 재밌었다 그러면은 책도 읽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저한테 사인이나 이런 것들 좀 원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여기는 어쨌든 비워야 돼가지고 밖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